예, 안녕하십니까. 자, 관계법규에서 우리가 지금 기적의 10분이라고 해서 핵심적인 거, 관계법규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한 10분 동안 내용 정리하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가 국토기법상 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하는 내용들 정리하시는 거고 한 문제짜리 있었죠. 자, 오늘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맨날 공부하면서도 찝찝한 거 있었죠. 찝찝한 거.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제가 정리해 드렸으니까 요걸 보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절차를 정리하신 거예요. 정리해 드린 겁니다. 정리하신 거래.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있고요. 자, 광역도시계획 있고, 자, 색깔이 너무 빨갛다. 광역도시계획.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있죠. 관리계획 있고, 자, 공간재구조화 계획. 자, 새로 생긴 겁니다.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자, 뭐랑? 도시군 관리계획의 아주작이다. 자, 거의 비슷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내용이 관리계획 절차를 준용해요. 자, 그럼 수립대상지역.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이니까 관할이 걸치는 거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을 때 광역도시계획을 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을 걸쳐 있을 때는 먼저 범위부터, 섹터부터 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광역 계획권을 지정해야 한다는 절차가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나머지는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것이고, 요거는 걸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연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시도, 시군에 걸치는 그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 계획권을 지정해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광역 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지정을 누가 해요? 결정권자가 하는 거죠. 광역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이 지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에 계획을 세워봐라. 광역 도시계획권에 이 지역에 계획을 세워봐라라고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밑에다가 던져주죠. 그럼 걸쳐 있는 것이니까 양쪽 지자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 근데 공동으로 못하겠다 그러면 단독으로 이거 던져준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죠? 이거 던져주면 공동으로 얼마 이내에 3년 이내에 승인 신청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년이 지나도록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자기가 계획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입안제한이라는 거 없어요. 입안제한이라는 거 없고 기초조사가 있고요. 항상 입안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부터 해야? 기초조사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의견을 듣죠. 주민의 의견도 듣고 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요. 공청회 개최할 때는 14일 이내에 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효력 발생식 이런 거 없어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추상적 계획이에요. 추상적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효력에 관한 얘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없고요. 타당성 검토.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라는 거 안 해요. 안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광역도시계획의 절차에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 자, 특광시군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 지침을 계획을 세우는 게 기본계획이었죠. 그럼 수립 대상 지역이 특광시군이니까 특광시군. 물론 수립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접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의 경우에는 그럴 때는 기본계획은 안 세워도 돼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광역도시계획. 그럴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것이니까 일단 계획은 누가 짜야 됩니까? 수립은 이 사람이 수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특광, 시장, 공수가 수립하는 것이고요. 결정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여러분.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이때 결정에서는 우리가 조문에 무슨 표현이냐면 승인을 받으라고. 승인. 이런
수립을 하고 나서 승인받아서 결정하는 것인데, 근데 특광시장 군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특광의 경우에는 자기가 수립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승인한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승인권자의 특광이 없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특광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시도의사가 결정한다. 근데 시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이때 시는 특광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특광은 따로 승인 받을 필요는 없다. 승인은 누가 하는 것이다. 도지사가 하는 거다. 즉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안 제한이라는 거 없어요. 기본계획은. 자, 기초조사를 하는데 옆에랑 똑같아요. 기초조사 하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이 기초조사에는 기본계획을 할 때 토지 적성평가, 토양이라든지 입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때 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생략 가능. 자, 뭐 있었습니까? 5년 이내에 평가를 했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서 이미 이런 평가를 했다. 그럴 때는 중복되고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 공청회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가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자, 그 다음에 도식은 관리계획. 자, 관리계획은 구체적이고 구속적 계획이에요. 그리고 수립 대상적은 역시 특광시군이 하는 것이니까 원칙이 그대로 나갑니다. 특광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국장이 여기서 이제 입안이라는 표현을 쓰죠. 관리계획부터는. 자,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거. 국가계획.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용도지역 등을 결정할 때. 자, 그 다음에 국장이 조정을 요구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때는 국장에 내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다. 근데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을 때, 같은 자기네 도 안에서, 경기도 안에서 하남시하고 성남시 걸쳐 있는 용도지역 등을 결정하려 할 때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면, 관련되는 계획이라면 도시군관리계획을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결정권자예요. 여기서 이제 결정권자는 자, 마찬가지로 했죠.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들어가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관리계획은 대도시장한테도 결정권을 줬습니다. 자치권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보통은 누구예요? 시도의사인데 대도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다. 국장이 입안한 거라면 국장이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신 게 국계시였죠. 국계시. 국장이 입안한 거,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도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국장이 해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게 있었죠. 요런 거 정리하시는 거죠. 요런 거. 예외.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결정은 시장 군수가, 가까운 시장 군수가 제일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 지구를 제일 잘 아니까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안 제한, 주민이 할 수도 있다.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거 입제산업기지, 자, 입제복합구역 지정에 관한 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입제산업기, 기반시설 설치,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요 내용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다. 자, 그 4개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선 기초조사 하는데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요 옆에랑 비교하시면 요 환경성 검토까지 해야 되고, 생략 가능한 거 여기에 쭉 경미한 거, 그 다음에 중복된 거. 자,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 이미 개발된 지역은 옛날에 개발할 때 다 조사,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이런 거 다 한 거죠.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세운다. 이미 토지 적성평가는 다 옛날에 된 거예요. 거기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가 무슨 땅이냐, 진흙땅이냐, 모래땅이냐 이런 거 적성평가를 할 필요가 없죠. 토양, 입지 이런 것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5년 이내에 했다. 또 다른 법률에서 이미 조사를 했다. 여기랑 똑같이 중복돼서 들어갑니다. 자,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청회가 아니라 관리계획에서는 공고 열람을 통해서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요. 그 다음에 효력, 이건 이제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효력이 문제가 중요한 건데,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일부터. 그 다음에 이것도 5년이 지나면 한 번씩 검토해줘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 정리하셨으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자, 꼭 나옵니다. 공간 재구조화. 기본적으로 특광시군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재구조화라는 것은 혁신한다는 얘기. 혁신한다는 얘기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특광시군, 그 다음에 원칙이 특광시군. 당연히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것이니까, 입안하는 것이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다만 여기서 국장일 때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국장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정권자. 이 결정권자에서 보시면 여기에 대도시장이 없다라는 거 비교하시라고. 대도시시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없어요. 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규제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신성으로 남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도의사만 됩니다. 시도의사. 그 다음에 국장. 그래서 높으신 어른 둘만 되는 거예요. 시도의사하고 국장만 되지 대도시시장, 시장군수 이런 것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할 수가 없다. 자, 요거 포인트. 자, 요거 포인트 좀 기억을 하시고, 다른 점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제3자도, 이것도 포인트. 제3자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자, 나머지 생략하는 이런 것들은 다 왼쪽이랑 관리 계획이랑 똑같습니다. 공고, 열람, 의견, 정치도 똑같아요. 지명, 도면, 고시로부터 우리가 효력 발생한다. 5년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 여기 지금 안 써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 풀면서 우리 내용 기본서 정리하시면서 했던 거, 공간 재구조화에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거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공간 재구조 계획과 관련된 용도구역 뭐 있었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구역 지정에 관한 그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것일지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남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어요. 국가의 통제를 받아라. 중앙정부에. 자, 이런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될 절차들이에요. 우리가 국토법에서 나오는 계획들,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 절차 한번 핵심적인 포인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